안녕하세요, 유수입니다. 오늘은 인생에서 꼭 걸러야 할 말습관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요즘에 그 신입사원 교육 한참 이제 많이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주로 하는 게 이제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기초, 이제 이런 것들을 가르쳐요. 그 강연에서 이제 소통 기술을 가르치게 되면 얼마나 우리가 정말 말하는 게 이게 중요한지를 강의하는 제가 너무 다시 한번 이제 절감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드는 생각이 내가 회사 다닐 때 정말 내가 신입 때 이런 내용을 알았다면 얼마나 직장 생활이 달라졌을까? 그러면 결과도 훨씬 더 질적으로 더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내가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해서 지금 당장 내 노력으로 고칠 수 있는 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이제 가장 가성비가 높은 게 내 내 말투. 이제 이런 거를 고침으로 해서 당장 눈에 보이는 어떤 이제 좋은 어떤 그런 나한테 득이 되는 그런 결과들을 얻을 수 있다는 건 아주 명확한 그런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 습관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이 말 습관은 고쳐야 문제가 안 된다. 이제 걸러야 된다. 인생에서 우리 좋은 인생을 위해서는 이제 이런 말을 걸러야 된다. 이런 몇 가지를 한번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뭔가 하면요. 부정적인 말머리예요. 이게 말을 시작할 때 그건 아니고 그게 아니라 그건 아니지 이렇게 시작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이런 거는 어떤 그런 악의가 있거나 뭐 악의가 없거나 본의이거나 본의가 아니거나 관계없이 하지 말아야 되는 말버릇입니다. 그 매사 부정적인 어떤 심리 상태를 드러내게 되는 거거든요. 부정적인 언어는 상대의 기분을 일단 상하게 합니다. 이제 딱 기분을 이제 잡치게 하는 거죠. 상대가 이제 무시당했다고 느끼거나 간혹 이제 간 크게 이제 위에 선배들한테도 그런 말 쓰시는 분들 계세요. 뭐 막 설명하고 나면 내가 전문가이고 선배는 거기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듣고 나서 뭐 막 잘못 이해하거나 잘 모르는 어떤 상황에 보면 그 선배한테 그건 아니고요 막 그게 아니라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절대로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좀 설명이 불충분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후배가 막 이제 뭘 보고 신나게 보고를 하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다 듣고 있다가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니지 라고 이제 시작하는 직장 상사들 대단히 센스 없는 거거든요. 그게 정말 아니라 하더라도 그런 식의 말머리, 부정적인 말머리는 정말 우리의 인생에서 다 걷어내야 되는 그런 첫 번째 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의미를 무시한 말. 내가 왜 이 말을 꺼냈을까? 말을 말자. 얘랑은 얘를 그렇게 길게 얘기하는 게 아니야. 이런 이게 마음에 들게 하는 사람 주변에 있지 않으세요? 개인적으로 이제 그런 사람들하고는 웬만하면 말 안 하는 게 내 에너지 안 뺏기고 내 기분 안 상하게 하는 일이다. 무슨 유익함이 있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얘기를 이제 하다 보면 이제 제가 이제 강연을 이제 그렇게 하면 주로 이제 배우자가 그렇게 말이 안 통한다라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의외로. 참 아이러니하죠. 나랑 굉장히 친한 사람인데 말이 이제 아예 안 통한다는 거죠. 말이 제일 잘 통해야 되는 게 배우자인데 배우자랑은 두세 마디가 못 건너간다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 중에서도 의미를 무시하면서 이렇게 리액션을 하는 경우 그런 말이 가장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직장 상사 욕을 막 하고 있었어요. 집에 와갖고 열받아갖고. 그럼 배우자가 있다. 이제 아내가 됐든 남편이 됐든. 그게 다 직장 생활이야. 뭐 그렇게 당신이 불만인 거 그 사람은 모를 것 같아? 막 이래가면서. 네가 잘하면 그랬겠냐. 그러니까 똑바로 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더 이상 이제 그 다음 얘기하고 싶지 않아지는 거죠. 왜 직장 상사 욕을 하고 있었을까요? 내가 너무 힘들어. 내 편을 좀 들어줘. 이제 이런 의미이지 꼭 그 직장 상사가 맞네. 내가 맞네. 이걸 이제 그 배우자랑 정말 이렇게 분석하고 따져보자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했을 경우 힘들구나. 굉장히 힘들었겠다. 라고 얘기하는 게 맞는 거죠. 회사 그만둬야겠어.
라고 얘기하면 이제 후배가 그렇게 그만둬야 되겠어 이렇게 얘기하면 아서라 후회한다 직장생활 다 거기서 거기다 이렇게 얘기하는 선배 정말 말 못하는 거죠.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후배는 힘들다는 얘기잖아요. 힘들어요 선배 나 지금 힘들고 너무 힘들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아이고 얼마나 힘드니 라고 얘기해 주는 게 맞는 거죠. 막 거기다 대고 막 그래도 지금 훨씬 나은 거나 나 때는 말이야 막 맞으면서 이랬어 막 이래가면서 그렇게 하면 참 이제 그다음부터 얘기하기 싫어요. 결혼 전에 막 스트레스 막 받아서 나 이 결혼 하는 게 맞나 싶어 라고 얘기하면 그게 이제 그 결혼 전에 이제 불안하다. 난 굉장히 불안하다. 지금 마음 심정적으로. 이제 이런 얘기인데 거기다 대고 이제 와서 그런 소리를 하면 어떻게 해? 이렇게 막 감정적인 얘기를 막 다큐로 받아들이는 이런 경우. 문제인 거죠. 그리고 이제 뭐 결혼 안 할까봐 뭐 아이도 안 날까봐 이러면은 뭐 그걸 또 갖고 잔소리 그게 뭐 그냥 결혼을 아직 안 하고 있으니까 그냥 해본 소리일 수도 있고 저 사람은 지금 저 얘기를 왜 했을까 어떤 의미를 그 마음을 알아줘서 거기에 그 마음을 알아주는 리액션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신입사원인 아들이 집에 와서 일을 너무 이상하게 시켜 막 그러면 잔말 말고 해. 뭔 말이 그렇게 많아. 그런 아버지 있잖아요. 왜 자식한테 신입이 뭐 무슨 일을 이상하게 시킨다고 벌써부터 그렇게 건방지게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러면 더 이상 자식이 얘기 안 해요. 그러면 아버지한테. 그래서 이제 힘들다 막 긴장되고 힘들다 그리고 자식 잘 모르겠다 어떤 이런 경직된 어떤 그런 나의 상태에 대해서 이제 부모한테 얘기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 좀 답 없는 거죠. 또 그냥 하는 소리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속뜻을 이제 의미를 알고서 거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리액션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미를 무시한 리액션은 또 이제 굉장히 인생에서 걷어내야 되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변명, 탓하는 거 있죠. 이게 핑계, 변명, 일삼고 남한테 책임 떠넘기는 어떤 그런 말투. 정말 절대적으로 특히 회사에서는 걷어내야 되는 얘기입니다. 무슨 일만 생기면 누구 탓으로 이제 말을 시작하는 거. 그런 경우도 있고 이제 이런 거예요. 만약에 과장하고 대리하고 부장한테 들어가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대리가 이제 주무고 과장은 이제 간부사원이 같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제 부장한테 막 이제 보고를 하고 있었는데 그 부장이 뭐라고 지적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같이 있던 과장이 그것 봐 내가 그거 챙기라고 그랬잖아 라고 얘기하는 과장이 있어요. 정말 때려주고 싶죠. 결국에 그게 어떤 거예요? 부장 보는 데서 이거 제가 시킨 거 아니고요. 여기 대리가 이제 한 거예요. 저랑은 이 잘못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제 해당 사항 없습니다. 라는 어떤 그런 변명인 거죠. 그러면 정말 후배한테 마음 잃고 그 직장 상사한테도 마음 잃고 양쪽으로 마음이 잃는 건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지혜를 가지고 그런 걸 정확하게 파악 못하면 결국 내 손해라는 거죠. 그거 아니고요. 난 잘못 없고 제가 다 한 거예요. 뭐 어떤 그런 변명이나 탓하는 이야기 절대로 직장에서는 금물입니다. 자, 네 번째 애매한 말이에요. 자기 의견 없는 사람이잖아요. 참 매력 없어 보이죠. 제일 경계해야 되는 말. 글쎄 뭐 아무거나요. 뭐 나 아무거나 좋아. 난 상관없어. 나한테 물어보지 마. 그냥 결정해. 이런 거 대단히 매력 없습니다. 그런 건 이제 걷어내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번개하자 막 이랬는데 지금 요새 번개도 안 하죠, 사실. 너무 코로나 이제 힘들고 그러니까. 근데 만약에 그렇게 번개를 이제 누구 친구가 하자고 했다면, 어디 갈까? 막 이러면, 글쎄. 근데 이제 실제로 이제 그래서, 글쎄, 그러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이 의견 내서 이제 갔어요? 그래, 가서 이제 여기 어때? 막 이 집 어때? 맛있니? 막 이러는데, 글쎄, 괜찮네. 그냥 뭐, 모르겠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애매하게 얘기하는 거. 대단히 그러면 이제 나중에 함께 하고 싶지 않은 타입의 사람으로 분류됩니다. 결코 그런 거는 이제 그 사람을 위해서 당신이 결정하세요. 나는 괜찮습니다. 라는 어떤 배려의 표현이 아니라요. 그냥 애매한 표현인 거죠. 심한 경우에 어떤 의존성 인격 장애로 보이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죠. 자신감 없는 말투도. 일단 말꼬리를 분명히 안 하는 거 대단히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또 걷어내야 되는 얘기인 거죠. 굉장히 나쁜 습관이고요. 어떤 책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을 때 그건 영업팀 소속 아닌가? 그건 그쪽에서 넘겼어야 하는 거지 이러면서 딱 이렇게 쳐다보지도 않고 막 흘리듯이 얘기하면서 이렇게 지나가 놓고 나중에 그때 얘기했잖아 라고 얘기하는 거. 그런 어떤 자신감 없는 말투 그냥
그냥 어물쩍 넘어가는 그런 말투, 이런 것들도 우리 인생에서 다 걷어내야 되는 그런 말투가 되겠어요. 뭐 회의할 때도 뭐 그런 거 같기도 하고요, 뭐 그런 거 같아요 라고 얘기하는 거 대단히 조심해야 될 말투죠. 자신감 없는 말투는요, 상대한테 호감이나 신뢰감을 절대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심해야 되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말투 다 걷어내고 이런 말투 없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게 아니라 막 그건 아니고 이렇게 얘기하는 대신 부분적 이제 그게 내가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고 싶을 경우에도 일리가 있는 부분이 있네요. 부분적으로 공감이 되네요. 이렇게 부분적으로 인정해주는 어떤 그런 말투가 훨씬 더 원만하죠. 그리고 문장 그대로 이제 이해하는 것보다는 그 의미, 저 사람은 저 얘기를 왜 했을까라는 어떤 의미를 파헤치고 이야기하는 거. 그리고 이제 변명 탓 대신에 덕분에라는 얘기를 많이 쓰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돼도 다 당신 덕분에, 건강한 것도 당신 덕분에, 일이 잘 된 것도 당신 덕분에, 평안한 것도 당신 덕분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 굉장히 사람의 품격을 올려주는, 정말 기본으로 깔고 가야 되지만 굉장히 품격이 올라가는 그런 말투가 되겠습니다. 애매한 것도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분명하게 다 바꾸세요. 아무거나 대신 뭐 메뉴를 고르더라도, 자, 난 비빔밥 먹겠습니다. 난 쌀국수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아무거나 말고. 자신감 없는 말투 대신에 굉장히 자신감 있는 어떤 어법, 이런 게 만약에 어떻게 해야 될지 난 잘 모르겠어 라고 생각이 되시면 실질적으로 그런 어떤 신문 칼럼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소리내서 읽는 것도 대단히 어떤 도움이 되는 그런 습관입니다. 이렇게 말꼬리 흐리고 이러는 분들은 내 말이 참 자신감이 없다 라고 하는 분들은 그렇게 소리 내어서 칼럼이라도 큰 소리를 내서 이제 읽는 거를 습관으로 하면 대단히 많이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대화가 달라지면 관계도 달라지고요. 관계가 달라지면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꼭 어떤 우리의 말하기 습관, 걷어내야 되는 습관들을 걷어내는 그런 오늘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유쌤의 직장 수업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